안녕하세요. 오늘은 숫자 두 개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이야기입니다. 86, 그리고 47. 모래 위에 아무 설명 없이 새겨진 이 숫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를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FBI 국장 제임스 코미. 그가 SNS에 올린 단 한 장의 사진은 미국 정계와 언론, 그리고 시민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풍자라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변에 새겨진 이 두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숫자가 던진 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둔 6월, 전직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는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은 단순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 그리고 그 해변의 모래 위에 새겨진 숫자 두 개, 86, 그리고 47. 그 어떤 설명도 없었고 해시태그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이 사진은 미국 내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SNS와 정치 커뮤니티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숫자의 조합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메시지, 그것도 암시적인 위협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숫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먼저 86이라는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86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 식당 업계에서는 86이치라는 말을 그 음식은 다 떨어졌어 또는 이건 빼버려라는 뜻으로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현은 더 강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86한다는 말은 그를 제거한다, 쫓아낸다, 혹은 더 심하게는 제거해버린다는 뜻으로도 통용되게 되었죠. 경찰이나 갱단 은어에서도 86은 살인이나 암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코드로 쓰였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언제부터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미국에서 86은 위협적 언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47이라는 숫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은 46대 대통령이죠. 그렇다면 47은 다음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주요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가 당선된다면 그는 다시 대통령이 되며 47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즉 86, 4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47번째 대통령을 제거하라, 또는 트럼프를 86하라.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 전직 FBI 국장 제임스 코미.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7년에 해임됐습니다. 코미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발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후 트럼프와의 갈등 끝에 해임되면서 공화당으로부터도 거센 공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트럼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반트럼프 진영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물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47을 포함한 숫자 조합을 86이라는 공격적인 은어와 함께 게시했다는 사실, 이것이 논란의 핵심이 됩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기준 아래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선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이 숫자가 직접적인 위협이냐는 점입니다. 제임스 코미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실제로 범죄적 위협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매우 애매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중요합니다. 그가 FBI 전 국장이며 트럼프와 대립했던 과거가 있으며, 그리고 86이라는 숫자가 미국 사회에서 암시적 위협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우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숫자와 기호, 미국 정치의 새로운 언어.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장의 사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회의 분열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숫자를 명백한 위협이라고 봤습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가 암살을 암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면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단지 풍자일 뿐이다, 모래에 쓴 숫자 하나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결국 이 숫자들은 미국 정치 문화에서 기호와 상징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1776이라는 숫자처럼 말이죠. 1776, 이 숫자 역시 미국에서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177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 즉 이 나라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 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자유와 저항, 그리고 자치의 원칙을 내세워
새로운 공화국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1776이라는 숫자는 단지 과거의 한 해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저항의 아이콘으로 기능합니다. 군복무 경험자, 보수주의자, 총기 소유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 그리고 미국 우파 민병대 조직까지 이 숫자는 그들에게 자유의 상징이자 폭정에 맞서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1776은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습격당했던 그날, 현장에서 포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1776이 적힌 깃발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미국 정부는 불법적이라 주장했고 지금이야말로 1776처럼 다시 싸워야 할 때라며 폭력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후 이 숫자는 애국과 저항의 상징인 동시에 정치적 위협의 코드로도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1776이라는 숫자가 담긴 문구 하나 또는 단지 숫자 하나가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저항 정신을 다시 꺼내들겠다. 필요하다면 정부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숫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숫자에 분노와 상징, 정당성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 사회가 놓인 상징 전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숫자가 실제 위협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왜 우리는 이제 숫자 하나에도 분열되는가? 왜 단 두 글자의 숫자가 정치적 증오의 불씨가 되는가? 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혐오 사이의 선이 이토록 흐려졌는가?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설이나 칼럼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두 개의 숫자, 심지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86과 47. 이 숫자는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분열, 정치적 코드화, 그리고 상징 전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뿐 아니라 기호 하나조차 정치적 무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사라졌지만 그 숫자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풍자와 위협, 그 경계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실을 씨앗처럼 심고 생각으로 키워내는 팩트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